안녕하십니까. 건강전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스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보충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끼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N95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수단은 아니고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마스크를 사용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특히나 가장 추천되는 마스크는 N95 마스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N95 마스크에 가장 가깝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로서 KF94 등급의 마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신다면 가능하면 KF94 등급의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잠시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특히나 방호복과 고글을 착용하고도 이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기사입니다. 보호복 입었는데 간호사 메르스 감염. 보호복 입고도 감염 이유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보호복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등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D 등급의 보호복을 입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 등급의 보호복이 어떤 것이냐면 고글과 눈으로도 눈 점막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글을 끼고요. 그 다음 N95 마스크 95%의 필터링 능력이 있는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보호복으로 구성. 보시다시피 대부분 몸을 감쌌지만 얼굴의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방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한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메르스 감염인데 메르스도 정식 명칭으로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친척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던 의료진, 즉 간호사가 D등급의 방호복을, 보호복을 입고도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이죠. 메르스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료진이 감염될 정도라면 일반인은 어떨까요? 일반인이 이 의료진 D등급의 보호복을 입은 수준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N95 마스크 하나 정도 낀 거 외에는 고글도 끼지 않았을 거고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보호복도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일반인들은 감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그 감염자와 숙주가 될 수 있는 그 감염자와 직접 만났을 경우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경우 마스크조차도 유일한 보호수단인 마스크조차도 N95보다 크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KF94 마스크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마스크를 꼈다면 보호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비말이냐, 즉 침방울이냐, 또는 에어로졸이냐, 공기를 통한 감염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비말 정도만 막을 수 있는 KF94 등급보다 낮은 마스크를 낀다면 장담할 수 없겠죠. 보호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마스크만 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를 끼더라도 이렇게 새는 공간이 없도록 여기 철사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밀착시켜야 됩니다. 새는 부분이 전혀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밀착 안 시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많았고요. 그렇다면 끼나 마나죠. 어차피 바람이 다 새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하는 방법, 밀착시켜서 착용하는 방법을 잘 익히셔서 착용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또한 마스크를 재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마스크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원래 KF94 마스크는 1회용이고요. 1회용. 즉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셔야 되는데 갑자기 마스크가 다 떨어졌다든지 급하게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사용하던 것밖에 없다든지 할 때 소독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한번 소독해 보겠습니다. 예, 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고요. 이런 마스크를 가장 확실하게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알코올 소독입니다. 알코올을 이용해서 소독하면 좋은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약국에서 이런 소독약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소독약을 간단하게 이런 분무기에 이렇게 부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분무기에 소독약을, 즉 소독약인 알코올을 넣고요. 보시다시피 마스크를 착용한 이 부분에 알코올을 분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부분도 이렇게 알코올을 분무해 주시고, 분무된 이 마스크를 먼지나 이런 이물질들이 앉지 않도록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건조한 곳에 이렇게 말려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말려 주시고 나서 다시 착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오랫동안 착용한 뒤에 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이제 냄새가 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 알코올 소독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끼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확실하게 밀착돼서 어느 정도 공기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마스크가 아니라면 실제로 비말 정도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때 내 침방울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대신 비말이나 에어로졸을 통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나에게 들어올 경우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작하신 마스크로는 막을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마스크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률을 낮춰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막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타민 C나 비타민 D 또는 아연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감염되었을 때 그 감염 속도와 감염된 그 병증의 정도를 좀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함으로써 마스크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